안녕하세요. 뮤지컬 씹어먹기의 줄리오입니다. 네, 잠시 미스 사이공 시리즈로 다른 거 좀 하다가요. 이제 다시 레미제라블 시리즈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팡틴이 부르는 I Dream the Dream 분석까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쭉 장발장이 부르는 Who Am I까지 달려갈 예정입니다. 자, 때는 1823년 1월이 되었습니다. 판틴이 공장에서 쫓겨난 게 1821년쯤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결국 머리도 자르고 앞니도 뽑아서 굉장히 비참한 꼴을 하게 된 판틴은 거리의 여자로 나서게 된다로 지난번에 판틴 편에서 일단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던 1823년 1월 네, 어느 날입니다. 추운 겨울이죠. 네, 몽트의 시우메의의 바마타보아라고 하는 어떤 한량이죠, 한량. 그 동네에서 나름 셀럽 축에 속하는 소설의 표현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부잣집 청년들이 20만 프랑을 쓰듯이 시골의 그런 성향의 청년들은 7천 프랑 정도로 썼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름 그 동네에서 꽤 잘 사는 그런 축에 속하는 바마타부아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하나 나와요. 자, 문제는 이 바마타부아라고 하는 청년이 판틴을 보고 놀리기 시작을 해요. 자, 그 영화나 뮤지컬에서 보면 그 바마타부아가 판틴에게 와서 그 몸값을 흥정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놀려요. 못생겼다고 놀리고 앞니가 없으니까 보기 흉하다 막 이렇게 놀립니다. 근데 판틴이 그 얘기를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나름 거리의 여잔데 앞니가 없으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놀렸겠어요. 네, 그런 얘기를 꽤 오래 듣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바마타부아가 놀려도 반응이 없죠. 자, 그렇게 놀려도 반응이 없으니까 바마타부아가 눈을 뭉쳐가지고 판틴의 목덜미 뒤에다 이렇게 확 후려칩니다. 아무리 이게 사람이 그런 어떤 장난에 익숙해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타격이 딱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울컥하죠. 그래서 판틴이 확 돌아서 그냥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고 이제 둘이 막 눈밭에 뒹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서 막 구경을 합니다. 거기 주변에 그 장교들, 그러니까 그 근처에 군부대가 있으니까 장교들로 나와서 막 구경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예요? 싸움 구경, 불 구경 이거잖아요. 와서 막 구경이 난 거죠. 그렇게 막 떼굴떼굴 구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판틴의 몸이 딱 얼어붙습니다. 거기서 이 자베르를 만난 거죠. 자베르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법 질서의 아바타, 화신, 현신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베르를 보는 순간 판틴의 몸이 딱 얼어붙은 거죠. 자베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선량한 시민을 공격하는 창녀잖아요. 그러니까 가타부타 사정을 들어볼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판틴을 잡아서 경찰서로 연행을 합니다. 사람들은 또 구경이 났으니까 경찰서까지 쫙 따라가요. 가서 막 하도 이렇게 기웃기웃 보니까 이제 자베르가 경찰서 창문을 닫아요. 자, 뮤지컬에서는 그 자리에서 자베르가 판틴을 체포하고 데려가라고 할 때 딱 장발장이 나타나서 풀어줘라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자베르가 판틴을 데리고 경찰서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틴을 취조를 해요. 취조라기보다는 자기가 마치 재판장이 된 것처럼 너는 감옥에서 6개월을 살아야 된다 라고 자기가 바로 그냥 결과를 내려버려요. 판결을 내립니다. 판틴은 난리가 났죠. 자, 판틴은 자기가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코제트한테 돈을 한 푼도 못 보내니까 코제트가 너무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사정을 하기 시작하죠. 자벨한테 막 매달립니다. 자, 이렇게 막 매달리고 있을 때
구석에서 한 남자가 쓱 나타나는데 바로 장발장, 아니죠, 몽트웨스유메의 시장인 마들렌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풀어줘라. 죄가 없다, 이 여자는. 내가 자베르가 이 판틴을 데리고 간 다음에 거기 주변에서 탐문을 좀 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바마타부아 씨가 잘못했고 먼저, 그리고 판틴은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들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죄가 없다. 풀어줘라. 그랬더니 자베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법질서의 화신인데 왜 갑자기 시장에 끼어들어서 이 다 된 밥에 초를 치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마들렌 시장이 형법 뭐뭐뭐에 의해서 내가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경찰 관할권에 위에 있다. 그러므로 내 명령을 따라서 풀어줘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베르는 거기서도 NO!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창녀입니다. 그냥 단지 이유가 그거예요. 사회의 쓰레기. 자베르는 뭐라 그랬죠? 사회를 지키려는 자, 그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자. 나는 사회를 지키려는 자. 나에 반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판틴은 자베르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자 쪽에 속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쪽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의 쓰레기다.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장발장이 나타나서 초를 치니 명령을 못 따르겠다. 근데 거기서 장발장이 시장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워서 당장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거기서 풀어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판틴이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이 모든 불행의 원흉은 바로 너 마들렌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자, 판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들렌의 공장에서 쫓겨날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네가 쫓아낸 거 아니냐. 마들렌 시장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거기서 터뜨려요. 그렇게 되니까 자베르가 이게 시장 얼굴에 침을 뱉었네? 이것도 범죄다. 그래서 그것까지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마들렌 시장은 그건 나와 이 여자의 관계인데 나는 오케이. 이거 괜찮다.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므로 이 여자를 풀어줘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자베르는 환장을 노릇입니다.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법 위에 있는 시장이 놔줘라. 자, 그래서 여기서 자베르가 판틴을 놔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실은 꼬여요. 뮤지컬에서는 이 장면이 야외에서 일어난 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판틴을 풀어주라 라고 해서 판틴을 풀어줬는데 그때 포슈르방 영감이 마차에 깔리고 그걸 장발장이 가서 들어 올림으로써 자베르가 와 내가 이렇게 힘이 센 죄수를 하나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10년 전에 가석방 그 규칙을 어기고 도망간 탈옥수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체포가 됐고 곧 법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발장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여기 있는데 누굴 잡았다라는 거지? 황당하잖아요. 자, 여기가 소설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요. 뮤지컬에 보면 이 판틴이 바마타부아랑 싸움이 나고 후에마이를 부르기 직전까지 러닝타임이 대략 한 7분 조금 넘어요. 그런데 소설을 보면 자, 제가 이 콘텐츠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뮤지컬에서 그 각색된 부분의 정서까지 노래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에 감춰진 얘기들을 사실 하기 위해서 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장발장이 판틴을 놔주고 판틴을 놔줘라 라고 말한 순간부터 사실은 후에마이를 부를 때까지 무려 6주가 흐릅니다. 자, 이 6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쭉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틴을 놔주라고 말한 장발장은 판틴을 자기 집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집에
환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판틴을 요양을 시킵니다. 그런데 병세가 워낙 안 좋아서 계속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 사이에 판틴의 인생의 스토리를 듣고 정말 장발장이 뉘우칩니다. 내가 이렇게 불쌍한 영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뒀구나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정말 힘들어해요. 그리고 나서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100프랑의 빚이 있다고 하니까 장발장이 테나르디에 부부한테 300프랑을 보내면서 이 돈을 받고 빚을 청산하고 코제트를 보내라 라고 100프랑을 보냈어요. 자, 또 테나르디 부부 얘기만 나오면 막 김이 막 모락모락 나요. 이 테나르디의 부부가 이 정도는 어림도 없다 그러면서 이 영수증을 써서 보내는데 한 600프랑 조금 안 되는 무슨 영수증을 써서 다시 장발장한테 보내요. 이게 뭐냐면 에포닌하고 그 동생인 아젤마, 그 둘이 아팠었는데 그 영수증을 조작을 해서 300프랑짜리 하나랑 그 조금 안 되는 돈을 해서 여기서 100프랑은 차감했고 나머지를 보내라 이렇게 보내요. 와, 정말 코제트는 아팠던 적이 없었던 건데 에포닌하고 아젤마가 아팠을 때 쓴 처방전을 조작을 해서 보냅니다. 다시 보낼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치 무슨 그 황금 달걀을 낳는 닭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틴이 어떤 부자를 하나 물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돈을 요구하게 합니다. 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자, 그렇게 한 6주가 흘렀어요. 아까 사건이 났던 게 1월이니까 6주 정도 흘렀으면 대략 뭐 2월 혹은 뭐 좀 더 갔으면 3월쯤 됐겠네요. 자, 이때 이 자베르가 시장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해고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자베르가 내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어떤 그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나를 해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냐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의심했었다. 그 무슨 의심이냐 그랬더니 10년 전에 장발장이라는 죄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어디를 가든지 자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고를 안 하고 갑자기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장발장은 몽테시우메르에 왔을 때 오자마자 헌병대장의 아들 둘을 구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몽테시우메르의 어떤 일원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통행증 내놔라 아무도 안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증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죄수가 있었는데 내가 당신을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사실은 그 6주 전에 판틴하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자베르가 촉이 발동한 거죠. 촉도 발동했을 뿐더러 꼬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 달라고 자기가 파리 그 경찰국장의 비서였던 사부이에라는 사람한테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장발장을 잡았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의심했던 장발장이 아니니까 내가 의심했으니까 이 불충한 공무원을 해임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발장이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도 아니고 좀 황당한 얘기잖아요. 장발장은 여기 있는데 네가 나를 장발장으로 의심해서 알아봤더니 장발장을 잡았더라 딴 데서. 와우. 그 장발장은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한 거죠. 그래갖고 아니 됐다 너 일 열심히 하는 거 알겠으니까 뭐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해라 그랬더니 자베르가 또 우기는 거죠. 나 같은 놈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막 자꾸 우겨요. 그러니까 장발장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럼 오케이 네 후임자를 알아봐 줄 테니 그 전까지는 일을 해라 그러고 이제 내보냅니다. 자, 장발장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샹마티웨라고 하는 사람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샹마티웨. 자, 이 사람이 잡혀서 지금 아라스라고 하는 도시. 자, 여러분들 여기
비독편에 보시면은 비도크의 고향인 아라스, 네, 드디어 나옵니다. 아라스. 아라스의 감옥에 지금 샹 마티웨라는 사람이 갇혀 있다. 근데 이 사람이 파브홀, 장발장의 고향이었던 파브홀 출신이고 거기서 나뭇가지 치는 일을 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사과를 훔쳐서 잡혀요. 그러니까 사과를 훔친 것도 아니고 사과가 달린 나뭇가지를 꺾어서 잡혀요. 절도로. 그리고 나서 알아보니 이 사람이 장발장이다. 왜 장발장이냐 그랬더니 장발장의 어머니 성이 마티웨였고 그래서 장 마티웨였는데 이 사람이 잡힌 동네에서는 장을 샹이라고 발음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장 마티웨가 아니고 샹 마티웨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발장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리가 된 거죠. 이게 뭐 잘 논리적인 추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엮어서 잡아요. 벌써 감옥에 있은 지가 3개월이 됐다고 합니다. 자, 장발장은 흔히 말하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자,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부인하면 저 사람이 장발장이고 나는 마들렌이다. 그러므로 자베르 네가 맞았고 어쨌든 네가 맞고 너는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해고하고 나는 마들렌 시장으로서 이 몽트웨이에 잘 남아서 이 주변 도시들도 막 도와주고 굉장히 이 당시에 몽트웨이가 이 수공업의 중심지로 확 올라가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수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소설에서의 표현이 기가 막혀요. 천국에서 악마로 살 것인가 지옥에서 천사로 살 것인가. 기가 막힙니다. 네. 이 빅토르 이고의 이 문장력에 정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장발장은 그 다음날 재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라스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이 후에마이란 노래에서는 앞에 뭐 쭉 노래하고 갑자기 그 간주 부분에서 말을 달려서 재판장으로 가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장발장이 이 아라스로 가서 아라스 재판정에 들어가서 펼쳐지는 장발장의 고민 스토리가 쭉 펼쳐집니다. 가중처벌, 그래서 종신형 혹은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 운명의 장난인가요? 으띠 제르비한테 훔쳤던 그 40수짜리 은화가 보이는 거예요. 이 몽테스움에 의해서 아라스까지 대략 빠른 길로 가면 83km 정도 돼요. 마을 초입에서 이 우편마차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납니다. 바퀴 부서졌거든. 여기까지구나. 우리 집에 마차가 한 대 있는데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마차랑 말을 연결하는 가로대가 부러집니다. 드디어 아라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구나. 안 끝났구나.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만석이다, 지금. 근데 장발장이 여기서 또 편지를 써요.